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굿모닝 인포맥스 2부 오늘도 힘차게 문을 열어보겠습니다. 연합인포맥스 기자군단의 발빠른 심층 경제 취재 파일로 오늘도 시작을 해볼 텐데요. 오늘은 서영태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 어떤 이야기 준비하셨나요? 네, 오늘은 중국의 금융 패권을 연준과 러시아가 키웠다라는 그런 주제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예, 그게 이게 국제은행 간 통신협회 스위프트라고 들어보셨을 거예요. 네. 예, 한창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했을 때 서방이 제재한다고 그래서 러시아에 대한 금융 제재 때문에 스위프트 많이 용어가 알려졌는데 네. 아무튼 그 스위프트는 이제 국제 결제 시스템이고 예. 그 데이터를 보니까 이제 2022년 2월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기 전에 위안화가 무역금융에서 트레이드 파이낸스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78%예요. 그러니까 2%가 안 되거든요. 예. 근데 2023년 2월 그러니까 1년 뒤에 4.47%로 크게 늘었습니다. 그러네요. 그러니까 이게 위안화가 전체 통화 중에서 3위이긴 하는데 이제 유로화가 2위거든요. 네. 유로화가 6% 정도 됐었는데 3위였던 위안화가 유로화를 좀 바짝 추격하는 모양새이고요. 근데 물론 이 위안화가 이제 전체 통화 그 비중 중에서 좀 몸을 키우긴 했는데 2% 포인트 이상 늘었으니까요. 네. 근데 이제 미국 달러화에 비할 건 아닌 것 같아요. 미국 달러화는 84.32%거든요. 예. 예, 뭐 미미하죠. 예, 달러화에 비하면은. 네. 근데 또 주목을 할 만한 건 달러화는 86.78%에서 84.32로 2%포인트 떨어졌는데 위안화는 늘었다는 거는 좀 주목을 할 만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예. 미국의 중앙은행과 러시아가 중국의 영향력을 높이는데 도움을 줬다라고 이제 시작을 해주셨고 지금 저렇게 위안화가 비중을 높일 수 있는 존재감을 키울 수 있었던 배경도 있었을 것 같아요. 어떤 게 있었을까요? 예, 그 두 가지가 꼽히는데 일단 첫 번째로는 네.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금리 인상입니다. 예, 워낙에 많이 올렸잖아요. 네. 예, 이거 세인트루이스 연방준비은행에서 캡처해 왔는데 네. 2022년부터 해가지고 계속 쭉 9차례 연속 올리면서 예. 원래 제로였던 게 지금 4.75에서 5.00%니까요. 상당히 많이 올렸잖아요. 네. 근데 이 같은 기간에 중국 인민은행 보면은 이게 LPR이라고 론 프라임 레이트라고 하는데 대출 우대 금리예요. 이게 기준금리라고 할 수는 없는데 사실상 기준금리 역할을 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중국의 기준금리다 이렇게 보는데 네. 이게 같은 기간에 보면은 두 차례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연방준비제도 미국의 중앙은행은 올렸고. 달러화를 더 비싸게 만들었고 중국의 중앙은행은 위안화를 더 싸게 만든 거예요. 그러면은 어떻게 달러화 쓰기보다 위안화가 더 매력도가 높아졌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제 중국 외환 당국의 한 이코노미스트는 영국 파이낸스 타임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이게 위안화 비중이 무역금융에서 커진 게 미국과 중국의 통화 정책이 엇갈린 것과 관련이 깊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또 스탠다드 차터드 은행의 또 이코노미스트 역시도 같은 비슷한 이야기를 했고 그러면서도 또 말을 하나 남긴 게 러시아가 있든 없든 간에 위안화 국제화가 돌아오고 있다. 구조적으로 돌아오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 그러면은 조금 전에 이야기해 주셨던 미국의 연준과 러시아가 중국의 영향력을 높이는 데 도움을 줬다 중에 첫 번째는 저희가 네. 이야기를 했고 네. 러시아 같은 경우에 이제 위안화 의존도가 증가하고 있다라는 보도는 여러 차례 봤어요. 일단 이 얘기도 해볼까요? 그러면? 예, 중국의 통화의 위안화가 고금리 통화에서 저금리 통화가 된 건 첫 번째 이유였고 네. 말씀하신 대로 두 번째는 이제 러시아인데 러시아는 이제 중국의 위안화 국제 지불 시스템이라고 해서 CIPS-10라고 하는 게 있는데 네. 이건 인민은행이 2015년에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스위프트라고 아까 스위프트 이야기했잖아요. 스위프트 중국판 스위프트라고 할 수 있는데 예. 러시아 입장에서는 서방이 스위프트를 못 이용하게 막았으니까 대신할 만한 어떠한 국제 결제 시스템이 이제 이 CIPS라는 건데 네. 여기서 이제 많이 이제 러시아가 이 시스템에 참여를 하게 될 것으로 보이고 또 중국 관세청 격인 해관총서 데이터에 보면은 이 러시아와 이제 중국의 이제 무역 규모가 1,900억 달러로 네. 예, 크게 늘었습니다. 기록적인 수준으로 작년에 크게 늘었고 네. 러시아 기업은 또 이렇게 거래를 하면서 중국산을 이제 사오면서 보통 위안화로 이제 다 결제를 대부분 했다고 해요. 네, 위안화로 대부분 결제를 했고 네. 그러다 보니까 위안화는 지난 2월 기준으로 러시아에서 외화 중에서 달러와 제치고 가장 많이 사용된 외화 1위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러시아가 이제 우크라이나를 침공하기 전만 해도 위안화 수출 대금이
1% 정도 됐는데 네. 이제 16%가 와. 됐다고 합니다. 예. 뭐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이제 인민은행의 그 위안화 국제 결제 시스템, 국제 지불 시스템 X를 보면 결제액을 보면은 97조 위안 정도로 이제 크게 늘었거든요. 21%나 늘었어요, 작년에. 네. 이렇다 보니까 중국의 금융 패권이 점점 더 강해지고 있다는 게 이렇게 데이터를 통해서도 드러나는 거죠. 예, 중국의 금융 패권 앞으로도 좀 러시아의 덕을 좀 많이 볼 것 같아요. 네. 지난 3월에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랑 시진핑이랑 중국으로 정상회담 했잖아요. 네네. 그 직후에 푸틴 대통령이 중국 위안화 결제를 아시아나 아니면 그 중남미나 아프리카나 이런 곳과도 이제 거래할 때 위안화 결제 사용을 지원하겠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중러 간의 결제만이 아니라 다른 나라랑 할 때도 뭐 이런 식으로 러시아가 또 위안화를 또 밀어주고 있는 거죠, 중국을. 이 네. 위안화가 앞으로 어느 정도 수준까지 지배력을 높이게 될지 또 궁금해지는 것이고 여기에 이제 러시아가 전폭적으로 또 지원까지 해주고 있는데 실제로 다른 나라에서의 영향력은 좀 어느 정도로 분석되고 있을까요? 중국 위안화 국제화가 중국 입장에서는 네. 이제 다른 나라 영향력을 말씀하셨는데 중국이 이제 위안화의 어떤 존재감을 키우기 위해서 국제화를 꾸준히 추진을 했거든요. 네. 그러다가 잠깐 또 자본 유출이 문의하면서 좀 꼬여가지고 좀 통제를 했다가 이제 다시 또 위안화 국제화를 또 천천히 점진적으로 추진하는 듯한 그런 네. 움직임이 보이고 있는데 중국 이제 국제 원자재 거래에서 위안화 사용을 좀 적극 추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원자재 시장에서는 위안화의 어떤 영향력이라고 할까? 아까 말씀하신 그 네네. 존재감이 점점 커지고 있는 건데 네. 사례를 들자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지난해 12월에 사우디 수도 리야드를 방문했거든요. 예, 중국이랑 그리고 걸프 협력 회의랑 이제 그 회의를 하겠기 때문에 리야드를 방문했는데 이 걸프 협력 회의라는 건 사우디나 쿠웨이트, UAE 이런 국가들이 참여한 것이고 네. 여기서 이제 천연가스랑 원유를 위안화 결제를 추진하겠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원유나 천연가스 같은 이런 원자재를 에너지 원자재를 살 때 위안화로 결제하는 걸 추진하겠다고 한 거고 또 다른 사례는 또 브라질이에요. 예, 지난해 3월에 중국이랑 이제 브라질이 위안화, 중국의 위안화 그리고 브라질의 헤알화를 결제 통화로 사용하기로 합의를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원래는 달러화를 썼는데 그렇죠. 원래 패권을 쥐고 된 달러화를 우회하는 그런 어떤 대규모 무역 금융 거래가 앞으로 발생할 전망이고요. 패권 통화인 이 달러화를 이제 뭐 아직 중국이 사실 잡기는 어렵고 뭐 그냥 그런 움직임이 있는 현상을 제가 지금 네네. 디스크립션을 한 거고 예. 그래도 이제 중국이 이제 미국 중심의 경제 질서에 좀 도전하면서 보시죠. 지금 중국이 러시아랑도 손잡고 중동이랑도 가까워지고 브라질이랑도 가까워지고 네네. 이렇게 국제 정세가 좀 바뀌고 또 국제 금융 판도가 좀 바뀌는 거는 좀 우리가 한번 좀 캐치하고 있어야 될 것 같고 또 재밌는 포인트는 또 연준이 또 물가를 잡으려고 금리를 인상했는데 어쩌다 보니까 예. 위안화를 좀 도와준 꼴이 됐다. 이것도 또 재밌는 포인트로 오늘 한번 이야기를 들려봤습니다. 예. 그러네요. 이게 뭐 당장 이 달러 예. 패권에 도전한다고 해서 뭔가가 엄청나게 바뀌지는 않겠지만 예. 말씀하신 예. 것처럼 여러 가지 좀 의미가 있고 이것이 예. 또 앞으로 어떤 뭐 판도의 변화가 만들어질지까지 저희가 좀 지켜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 서영태 기자와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